저기. 죄송하지만 면접에 아이를 동반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가 아파서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빌딩 2층 면접실. 넓은 테이블 뒤에 앉은 35세 최수진 팀장의 표정은 난처함 그 자체였다. 그녀 맞은편에는 68세 김영희 할머니가 3살 손녀 민서를 품에 안은 채 서 있었다. 할머니의 낡은 옷과 여러 번 기워진 가방이 고급스러운 면접실 분위기와 대조를 이뤘다. 민서가 작게 기침을 했다. 할머니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최수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규정상 면접은 본인만 참석하셔야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할머니가 저밖에 없어서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최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바로 그때 면접실 연문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43세 박지우, 이 건물의 주인. 그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들어오다가 할머니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탁 하는 소리가 고요한 면접실에 울렸다. 사장님. 최수진이 깜짝 놀라 일어섰다. 하지만 박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할머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김영희 할머니는 갑자기 들어온 남자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사장이라는 말에 더욱 몸을 낮췄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박지우의 머릿속에는 25년 전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추운 겨울 노숙자가 될 뻔했던 자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청년 괜찮으시면 우리 식당에서 일하면서 방 한 칸 쓰실래요? 그때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이분이 그때 그분이시다. 박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최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 앞 의자를 당겨 앉았다. 떨어진 서류는 줍지도 않았다. 시선은 여전히 할머니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민서가 또 기침을 했다. 작고 가느다란 소리였지만 면접실 안에서는 크게 들렸다. 할머니가 아이를 더 꽉 안았다. 할미, 목 아파. 쉿. 민서야. 조용히 하자. 조금만 있으면 나가. 박지우는 아이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 가쁜 숨소리. 뭔가 심상치 않았다. 면접 진행하시죠. 네. 하지만 사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상. 규정은 제가 만드는 겁니다. 진행하세요. 최수진의 눈이 커졌다. 평소 원칙을 중요시하던 박지우 사장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다. 아,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함이 김영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나이가 68세시군요. 지원하신 직무가 건물 청소 관리직인데 업무가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저 아직 건강합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박지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25년 전에도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었다. 청년, 세상에 혼자 힘든 사람은 없어요. 도우며 사는 거예요. 이전 경력은 식당 운영? 네, 3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내몰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청소 업무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민서가 할머니 품에서 몸을 비틀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박지우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를 냈다. 최수진이 놀라 그를 쳐다봤다.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수진 팀장, 1층 의무실로 안내해 주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면접 끝나고. 지금 당장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명령이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민서를 안은 채 몸을 일으켰다. 사장님, 면접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김영희님. 박지우가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25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다. 합격입니다. 네. 최수진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면접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합격이라니. 정말입니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수진 팀장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지금은 아이를 먼저 봐야겠습니다. 박지우가 문을 열어주었다. 할머니는 감사의 인사를 연거푸하며 민서를 안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면접실에는 박지우와 최수진만 남았다. 최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분을 아시는 겁니까? 박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25년 전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네.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군요. 면접실 문이 닫힌 후 박지우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괜찮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진이 면접실을 나갔다. 박지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눈을 감자 2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분이, 정말 그분이시다. 1999년 12월 15일, 서울 신림동, 대학가 뒷골목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8세의 박지우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원룸 앞에 서 있었다. 건물주가 방문해 자물쇠를 채우고 있었다. 이번 달로 3달째야. 3달째? 더는 못 참아? 당장 나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월세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 전달에도? 됐어. 이제 내 짐은 다 밖에 내놨으니까 가져가. 건물주가 계단 아래를 가리켰다. 지우의 옷가지와 책들이 비닐봉투에 담겨 쌓여 있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지우의 소지품 위에 쌓였다. 제발 일주일만 더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오면. 안 돼! 넌 벌써 3번이나 약속 어겼어. 빨리 가. 문이 쾅 닫혔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계단에 주저앉았다. 주머니를 뒤졌다. 1,000원짜리 지폐 2장, 500원짜리 동전 3개. 전부였다. 휴대폰은 이미 2달 전에 요금 연체로 끊겼다. 아버지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아니,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다. 사업 실패로 지방으로 내려가신 아버지는 당신 삶도 힘들 것이다. 거리는 점점 어두워졌다. 오후 5시였지만 겨울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지우는 계단에서 일어나 비닐봉투 2개를 들었다. 무거웠다. 4년간 모은 전공 서적들이 대부분이었다. 눈발이 거세졌다. 지우는 방향도 모른 채 걷기 시작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침에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다. 그것도 아침 7시에 먹었으니 10시간이 넘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지우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어느새 낯선 골목이었다. 작은 식당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따뜻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한 식당 앞으로 다가갔다. 영인의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낡지만 깨끗한 식당이었다. 테이블 5개, 손님은 2~3명. 한 여자가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43세의 김영이었다.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 손님에게 국밥을 내오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따뜻해 보였다. 지우는 그냥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다. 다리가 풀려 식당 앞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다. 비닐봉투를 옆에 내려놓았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다. 옷에, 머리에, 가방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러다 정말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정신이 흐릿해졌다. 눈을 감았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청년, 거기서 뭐 해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영희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지우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지우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영희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급히 지우에게 다가왔다. 이러다 얼어 죽겠어요. 어서 들어와요. 영희가 지우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지우는 비틀거렸다. 영희가 지우의 허리를 붙잡았다. 천천히, 천천히. 내가 잡고 있을게. 영희는 지우를 식당 안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다. 지우는 그 온기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여기 앉아요. 움직이지 말고. 영희는 지우를 창가 테이블에 앉히고 주방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지우의 얼굴과 손을 닦아줬다. 손이 꽁꽁 얼었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기다려요. 금방 따뜻한 거 가져올게요. 영희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국밥을 푸짐하게 담았다. 김치도 한 접시 더 담았다. 밥도 큰 공기로 가져왔다. 자, 먹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다. 죄송하지만 저 돈이 없어서. 됐어요. 그냥 먹어요. 배고프잖아요.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을 떴다. 국물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너무 따뜻했다. 너무 맛있었다. 아니, 너무 고마웠다. 영희는 맞은편에 앉아 지우를 지켜봤다. 청년이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울까? 천천히 먹어요. 체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국밥 한 그릇을 금세 비웠다. 밥까지 다 먹었다. 몸이 따뜻해졌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영희가 보리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박지우입니다. 지우 씨. 집은 어디예요? 지우는 고개를 떨궜다. 대답하기가 부끄러웠다. 오늘 쫓겨났습니다. 월세를 못 내서. 영희의 표정이 안타까워졌다. 가족은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사업 실패하시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 그럼 지금 혼자인 거예요. 네, 영희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참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학교는 다녀요? 지우의 눈이 빛났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네.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입니다. 장학금으로. 영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서울대? 대단하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공부까지 하다니. 공부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서요. 근데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월세 밀리고. 지우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결심한 듯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우 씨. 아니, 지우야. 네, 우리 식당에서 일하면서 공부할래요? 지우는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네. 무슨, 콜서빙이랑 설거지, 청소 도와주면 돼요. 대신 밥 세끼 주고 위층에 빈 방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 지내요. 월급은 많이는 못 주지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줄게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주운 청년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입니까? 하지만 저를 믿으실 수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눈빛 보면 알아요. 착한 청년이에요. 나쁜 짓 안 할 사람이라는 거. 하지만 혹시 제가 일을 못하면 그건 해보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지우야, 세상에 혼자 힘든 사람은 없어요. 다들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도우며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도우면 언젠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어서 일어나요. 영희가 지우를 일으켰다. 그날 밤 지우는 2층 작은 방에서 잠을 잤다. 따뜻한 이불이 있었다. 지붕이 있었다. 추위를 막아주는 벽이 있었다. 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부터 지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청소를 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6시부터 아침 손님들이 오면 서빙을 도왔다. 8시에 학교로 갔다. 오전 수업을 듣고 오후 1시에 돌아와 점심시간 서빙을 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5시에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저녁 장사를 도왔다. 밤 10시에 문을 닫으면 설거지를 했다. 11시쯤 2층 방으로 올라가 밤 2시까지 공부했다. 하루 3시간 자고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잠잘 곳이 있었다. 무엇보다 영희 사장님이 있었다. 영희는 지우를 친아들처럼 챙겼다. 새벽 일찍 일어나는 지우를 위해 미리 보일러를 틀어놨다. 밤늦게 공부하면 따뜻한 차를 갖다 줬다.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사다 줬다. 2000년 1월 어느 날, 지우가 독감에 걸렸다. 고열로 쓰러져 이틀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영희는 이를 제쳐두고 간호했다. 죽을 쓰고 약을 사다 주고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줬다. 지우야, 약 먹어야지.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일을 못해서. 무슨 소리야. 아플 때는 쉬는 거야. 건강이 제일 중요해.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누군가 이렇게 돌봐준 적이 없었다. 2000년 여름, 지우의 시험 기간이었다.
영희는 지우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 지우야, 이번 주는 공부만 해. 식당 일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해야죠. 됐어. 시험 잘 봐야지. 너는 공부하는 게 일이야. 지우는 시험에서 전 과목 어를 받았다. 성적표를 영희에게 보여줬다. 영희는 기뻐하며 지우를 안았다. 우리 지우 정말 대단해. 자랑스럽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2001년, 2002년이 흘렀다. 지우는 학교에서 우수 학생으로 뽑혔다. 장학금도 계속 받았다. 영희의 식당은 지우 덕분에 손님이 더 늘었다. 젊은 청년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단골들이 많아졌다. 어느 날 밤 지우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희가 방문을 두드렸다. 지우야, 아직 앉아. 네, 사장님. 내일 시험이 있어서요. 영희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내밀었다. 지우는 받아 마셨다. 우리 지우 정말 열심히 하네. 나중에 크게 성공할 거야. 사장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내가 더 열심히 일하잖아. 손님들도 지우 보러 오는 사람 많아. 두 사람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작은 식당에 따뜻하게 퍼졌다. 2003년 2월. 드디어 지우의 대학 졸업식 날이 왔다. 4년간의 대학 생활이 끝났다. 영희는 지우를 위해 새 양복을 샀다.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것으로 골랐다. 자, 이거 입어봐. 졸업식에 멋지게 입고 가야지. 사장님, 이게 얼마인데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됐어. 우리 지우 졸업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4년 동안 고생 많았어. 지우는 양복을 입어봤다. 거울을 봤다. 4년 전 거지 같던 자신은 사라지고 깔끔한 대학생이 서 있었다. 눈물이 났다. 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졸업식 날. 영희는 식당을 일찍 닫고 지우의 졸업식에 참석했다. 단둘이 사진도 찍었다. 영희는 지우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다. 지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잘했어. 사장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졸업식이 끝나고 식당으로 돌아왔다. 영희는 특별히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놨다. 작은 케이크도 있었다. 축하해, 지우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우는 며칠 후 영희에게 말을 꺼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취직해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영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을.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다. 벌써. 그래, 당연하지. 이제 넌 날개를 펴야지. 지우는 작은 봉투를 꺼냈다. 4년간 모은 돈이었다. 사장님, 이거 그동안 모은 돈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4년간 월세와 식비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영희는 봉투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넌 일 열심히 했잖아.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사장님, 지우야, 내 말 들어. 그 돈은 내가 가져. 새 출발하는 데 필요할 거야. 월세 보증금도 내야 하고, 정장도 더 사야 하고. 영희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이 글썽였다. 그리고 지우야, 하나만 약속해줘. 네, 사장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그때 나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렴.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은혜는 돌고 도는 거야. 지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은 저한테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마지막 날, 2003년 3월 1일, 지우는 가방을 쌌다. 4년 전보다 짐이 많아졌다. 책도 많아졌고 옷도 많아졌다.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국밥 한 그릇을 끓여줬다. 마지막으로 먹고 가. 지우는 국밥을 먹으며 또 울었다. 이 맛을 잊지 못할 것이다. 평생. 사장님,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잘 되면 돌아와. 우리 지우 성공한 모습 보고 싶어? 지우는 식당 문을 나섰다. 몇 번이고 뒤돌아봤다. 영희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지우는 취직하고 바빠지고 세월이 흘렀다. 다시 찾아가려 했지만 사장님 전화번호를 잃어버렸다. 식당 주소도 기억이 흐릿해졌다. 언젠가는 찾아가야지, 언젠가는. 하며 25년이 흘렀다. 현재 면접실. 박지우는 눈을 떴다.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당연했다. 영희 사장님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을 것이다. 자신은 그 중 하나였을 뿐. 박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사장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가 사장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평생. 그는 책상 위에 내선 전화를 들었다. 민호야, 지금 내 사무실로 올 수 있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38세의 강민호가 들어왔다. 박지우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 현재는 비서실장이었다. 불렀어, 지우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민호는 지우의 붉은 눈을 보고 멈췄다. 민호야, 기억나? 내가 대학 다닐 때 신림동 식당 이야기.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도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영인의 국밥, 당연히 기억하지? 내 생명의 은인이시잖아. 내가 맨날 그 사장님 이야기했는데, 근데 왜 갑자기? 오늘 그분을 만났어. 민호는 눈이 커졌다. 뭐, 진짜. 어디서? 연락이 닿았어? 우리 건물 면접장에 청소 관리직 지원하러 오셨어. 청소 관리직. 그 사장님이? 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사장님은 날 전혀 기억 못 하시더라. 25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그리고? 3살짜리 손녀를 안고 오셨어. 아이가 많이 아파 보였어. 사장님 얼굴도 25년 전과는 너무 달랐어. 주름이 많이 늘고 머리도 희고 많이 힘드셨나 봐. 민호는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박지우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주먹을 쥐었다. 은혜를 갚을 거야. 25년 전 사장님이 나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좋아. 내가 도울게. 뭘 하면 돼? 먼저 사장님과 그 손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줘. 조용히. 사장님이 눈치채지 않게. 알겠어. 그리고 우리 건물 관리직 중에 제일 좋은 조건으로 계약서 준비해줘. 급여는 시중 평균의 2배. 월 350만 원으로. 2배? 응. 그리고 사택도 마련해줘. 3층에 빈 방 있잖아. 그거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가구도 다 새로 넣고. 아이가 아프니까 병원 가까운 곳으로. 민호는 메모했다. 알겠어. 바로 준비할게. 민호가 나가려는데 박지우가 다시 불렀다. 민호야. 응? 사장님한테는 아직 내 정체를 밝히지 마. 때가 되면 말할게. 왜? 말하면 좋아하실 텐데. 박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장님은 은혜를 베풀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게 사장님의 방식이었어. 수많은 사람을 도우셨지만 보답을 바라지 않으셨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조용히, 자연스럽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할게. 근데 지우야. 응? 넌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그게 너의 가장 큰 장점이야. 박지우는 쓸쓸히 웃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사장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으니까. 문이 닫히고 박지우는 다시 혼자가 됐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5년 전 졸업식 날 영희 사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자신과 중년의 사장님이 활짝 웃고 있었다. 사장님, 기다려주세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평생. 다음 날 아침 8시, 김영희 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고 빌딩 로비에 들어섰다. 첫 출근이었다. 할머니는 낡지만 깨끗하게 다린 옷을 입고 있었다. 민서는 여전히 기침을 했다. 작은 몸이 기침할 때마다 흔들렸다. 로비에서 최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영희 씨, 어서 오세요. 잘 찾아오셨네요.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아이는 오늘도 함께 있어야 하나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가 아파서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병원 진단서를 보더니 다른 아이들한테 전염될까봐. 전염병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심장질환이에요. 선천적으로. 최수진은 민서를 내려다봤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가느다란 숨소리가 마음에 걸렸다. 입술이 약간 파랗게 질려 있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께서 아이 동반 근무를 허락하셨어요. 1층 휴게실에 아이 놀이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최수진이 할머니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라커룸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시고 제가 업무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편 10층 사장실. 박지우는 강민호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있었다. 김영희 할머니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다. 두꺼운 파일이었다. 박지우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지우야, 할머니에 대해 알아봤어. 박지우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읽을수록 얼굴이 어두워졌다. 딸이 작년 8월에 돌아가셨다고? 교통사고였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졸음운전 차량이 추돌했대. 딸은 즉사였고 택시 기사도 중상이었어. 박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서류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도 있었다. 신림동 교차로 추돌 사고 30대 여성 사망이라는 제목. 딸의 남편은? 민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혼했어. 딸이 임신 중이었을 때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대. 양육권 포기하고 잠적했어. 그런 인간이. 박지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민서의 의료 기록이 있었다. 손녀 민서는 심실중격 결손증? 선천성 심장 질환이야. 심장의 좌심실과 오심실 사이에 구멍이 있는 거래. 민서는 구멍이 1.2cm 정도로 큰 편이라 수술이 꼭 필요하대. 수술하면 나아? 수술 성공률은 95% 이상이야. 수술만 잘 받으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어. 문제는 수술비야. 얼마나 드는데? 대학병원 기준으로 약 2,500만 원.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다 합쳐서. 박지우는 서류를 계속 읽었다. 할머니의 경제 상황이 나와 있었다. 할머니는 월세 반지하에서 살고 계시고. 응, 신림동 달동네야. 월세 35만 원. 곰팡이 투성이에 채광도 안 되는 곳이더라. 30년간 운영하시던 식당은? 작년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가 2배로 올랐대. 감당을 못해서 문 닫았어. 게다가 딸이 남긴 빚도 있어. 신용카드 빚이 800만 원 정도. 박지우는 책상에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할머니가 그렇게 힘드셨구나. 지금은 민서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 구하셨대. 아이 데리고 면접 가면 다들 거절하고. 우리 건물이 6번째 면접이었대. 박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25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아무것도 없이 거리를 헤매던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자신도 지금쯤. 할머니 월급은 시중 평균의 2배로 책정했지? 응, 월 350만 원으로 했어. 그리고 3층에 있는 관리직 사택도 배정했어.
방 2개에 거실, 부엌, 화장실 다 있어. 깨끗하게 리모델링했고 가구도 다 새로 넣었어. 좋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아이, 수술비를. 지우야,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직원복지 차원에서도 설명이 안 돼. 2,500만 원은 큰 돈이야. 박지우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이 단호했다. 25년 전 할머니가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과했어? 낯선 청년에게 밥 주고, 방 주고, 4년간 돌봐주시잖아. 그때 할머니도 힘드셨을 거야. 혼자 식당 운영하시면서. 그건 그렇지만 나도 똑같이 할 거야. 자연스럽게. 아이 수술비는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자. 지원 자녀 의료비 지원 제도 새로 만들어. 전 직원한테 적용하는 거야? 당연하지. 할머니만 특별 대우하면 의심받잖아. 모든 직원의 직계 가족 의료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거야. 상한선은 없애. 민호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상한선 없이? 그럼 재정 부담이. 내가 책임질게. 우리 회사 재정은 충분해. 직원들이 건강해야 회사도 건강한 거야. 민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근데 할머니한테 언제 말할 거야? 천천히. 너무 급하면 의심하실 거야. 일단 일에 적응하시도록 두고 며칠 후에 복지 제도 공지하는 걸로. 1층 휴게실. 김영희 할머니는 유니폼을 입고 민서를 놀이 공간에 앉혀놓았다. 새로 마련된 공간에는 작은 매트와 장난감들, 그림책이 놓여 있었다. 민서야, 여기서 조용히 놀고 있어. 할미가 일하고 금방 올게. 응, 할미. 나 착하게 있을게. 민서가 작게 기침을 했다. 할머니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물통과 간식을 옆에 두었다. 기침 나오면 물 마시고, 힘들면 바로 할미 부르고, 알았지? 응. 할미 일 열심히 해. 할머니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섰다. 최수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희 씨, 아이 괜찮겠어요? 네, 원래 이렇게 기침을 자주 해요. 병원에서는 꼭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돈이. 목소리가 떨렸다. 최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럼 업무 시작할까요? 오늘은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오전 업무가 시작됐다. 할머니는 최수진을 따라 각 층을 돌며 청소를 배웠다. 1층 로비부터 시작해서 각 층 복도, 화장실, 계단. 생각보다 범위가 넓었다. 최수진이 설명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전체 층을 한 번 돌아요. 로비와 화장실은 오후에 한 번 더 청소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무리해서 들지 마시고 저희 직원들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돼요. 영희 씨 연세도 있으시니까. 괜찮습니다. 저 아직 건강해요. 30년간 식당 일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할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따라했다. 걸레질, 유리창 닦기, 쓰레기통 비우기. 하나하나 정성껏 했다. 10시쯤 할머니는 3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휴게실로 갔다. 민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문을 열자 민서가 매트에 누워 있었다.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떴다. 할미, 왜? 민서야, 어디 아파? 숨쉬기 힘들어. 할머니는 급히 민서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다. 입술이 더 파래졌다. 민서야, 괜찮아? 할미가 있어. 할머니는 민서를 안고 토닥였다. 5분쯤 지나자 아이의 호흡이 조금 안정됐다. 할머니는 민서에게 물을 먹였다. 조금 나아졌어? 응, 이제 괜찮아. 할머니는 민서를 다시 매트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빨리 수술받게 해줘야 하는데. 점심시간. 할머니는 휴게실로 돌아와 민서와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직접 싼 김밥이었다. 재료를 아껴서 만든 김밥.
단무지와 당근만 들어 있었다. 민서는 한 입 먹고는 기침을 시작했다. 할미, 목 아파서 못 먹겠어. 그래? 그럼 물이라도 많이 마시자. 할머니는 민서에게 물을 먹이며 자신의 김밥을 억지로 삼켰다. 입맛이 없었다. 아이 걱정에 가슴이 답답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최수진이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죽 2그릇과 우유가 들려 있었다. 영희 씨, 이거 드세요. 아이가 목이 아프다고 해서 죽을 사왔어요. 근처 식당에서. 팀장님, 이런 걸 어떻게? 감사합니다. 됐어요. 아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긴 한데 약만 처방받고 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2,500만 원이 필요한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최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힘내세요, 영희 씨.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민서는 죽을 한 숟가락 먹고는 맛있다고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할머니는 다시 힘을 냈다. 오후 3시, 할머니는 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걸레질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다.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골랐다. 눈앞이 핑 돌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서를 위해서라도 일을 잘해야 하는데.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다. 어젯밤에도 민서 때문에 잠을 설쳤다. 아이가 자다가 기침을 해서 계속 깼다. 할머니는 밤새 민서를 안고 토닥였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박지우가 서 있었다. 그는 급히 다가와 할머니를 부축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잠시 앉으세요. 박지우는 할머니를 복도 벤치에 앉혔다. 자판기로 가서 이온 음료를 뽑아왔다. 직접 뚜껑을 열어 할머니에게 건넸다. 천천히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할머니는 음료를 마시며 박지우를 바라봤다.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어디서 본 듯한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할머니, 첫날인데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이 나이에 일자리를 주셔서. 목소리가 떨렸다. 박지우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25년 전보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다. 강하고 따뜻한 눈빛. 할머니께서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 잘하시는 분을 모신 게 저희가 고마운 일이죠. 사장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어제 면접에서도 손녀를 동반한 걸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손녀분, 많이 아파 보이던데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손을 떨며 음료병을 쥐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요. 심실중격결손증이라고 수술해야 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수술비가 문제신가요? 네, 2,500만 원이 필요한데 제가 딸아이 빚도 갚아야 하고 식당도 잃어서 저축한 것도 다 써버렸고. 말하다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그냥 민서 생각하면 자꾸. 박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25년 전 자신을 구해주신 분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머니, 우리 회사에 직원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곧 공지될 예정인데 자녀나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박지우를 바라봤다. 정말요? 그런 제도가 네. 며칠 내로 공식 공지되고 담당 부서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다. 박지우는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다.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시는 게 어떨까요? 손녀분도 힘들어 보이고 할머니도 피곤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일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발 이해해 주세요. 사장님, 저한테 이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날부터 일찍 퇴근하면 안 됩니다. 박지우는 할머니의 간절함에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민서가 힘들어하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우는 복도를 걸어가며 주먹을 꽉 쥐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뒤돌아보니 할머니는 다시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25년 전 자신과 겹쳐졌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던 그때 박지우는 1층 휴게실로 내려갔다. 창문 너머로 민서가 보였다. 아이는 매트에 누워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금세 책을 내려놓고 기침을 했다. 박지우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다. 기다려, 민서야. 금방 도와줄게. 할머니도 꼭 지켜드릴게.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다. 할머니는 민서를 안고 빌딩을 나섰다. 아이는 하루 종일 놀이공간에 있느라 지쳐 할머니 품에서 졸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민서의 이마에 손을 대봤다. 열이 있었다. 체온이 높았다. 민서야, 열나니? 응. 할미, 추워. 떨려. 4월인데 아이가 춥다고 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얇은 카디건을 벗어 민서에게 덮어주었다. 자신은 반팔 블라우스만 입은 채였다. 조금만 참아. 집 가서 약 먹고 자자. 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봄비였지만 차가웠다. 할머니는 가방으로 민서를 감싸 안았다.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 민서가 할머니 품에서 떨었다. 할미, 무서워. 괜찮아. 할미가 안고 있어. 버스 곧 와. 그때 뒤에서 차가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강민호의 얼굴이 보였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비 오는데 태워드릴게요. 아닙니다. 비서님, 괜찮습니다. 버스 곧 와요. 비 오는데 아이가 아픈 것 같은데요. 빨리 타세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민서를 보고 차에 탔다. 민호는 히터를 틀었다.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 주소 알려주세요. 신림동인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같은 회사 식구잖아요. 정확한 주소 말씀해주세요. 신림동 458에 23번지 반지하입니다. 차는 신림동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비가 세차게 내렸다. 할머니는 민서를 꽉 안으며 조용히 기도했다. 부디 우리 민서만큼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발. 30분 후 신림동 반지하 집 앞. 차가 멈춰섰다. 민호는 창밖의 낡은 건물을 바라봤다. 골목 안쪽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반지하. 곰팡이가 핀 벽, 깨진 계단, 어두운 골목. 빗물이 계단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기 사세요? 네, 조용하고 월세도 싸서요.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민서를 안고 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서님,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비 조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민호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가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어두웠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나야. 할머니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 전화 너머로 박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땠어? 형편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아. 반지하인데 진짜 열악해. 곰팡이 투성이고 계단도 위험해 보이고 비 오니까 물도 새는 것 같더라. 아이가 저런 환경에서 심장병 앓으면서. 알았어. 내일 사택 이사 준비해줘. 최대한 빨리. 이번 주 안으로. 그리고 지우야, 아이 상태가 심각해 보여. 오늘도 열 있고 기침 심하고 입술도 파랗더라. 병원 예약해줘. 내일 당장. 우리 회사 지정병원 서울대병원으로. 소아심장외과 최고 교수님한테. 의료비는 내가 낼게. 할머니한테 뭐라고 할 거야? 회사 복지라고 하면 돼. 내일 아침에 전 직원한테 의료비 지원 제도 공지할 거야. 그럼 자연스럽잖아. 민호는 다시 반지하를 바라봤다. 너 정말 25년 전 그대로구나. 뭐가? 은혜를 잊지 않는 거.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다시 한번 반지하를 바라보고 차를 출발시켰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다. 반지하 안. 할머니는 민서를 이불에 눕히고 해열제를 먹였다. 좁은 방, 습한 공기, 낡은 가구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다. 할머니는 양동이를 받쳐놨다. 민서야, 약 먹었으니 금방 나을 거야. 할미, 내일도 할미 회사 가야 해. 응, 조금만 참자. 할미가 돈 많이 벌어서 민서 수술시켜줄게. 그럼 우리 민서 안 아파. 나 수술하면 친구들처럼 뛸 수 있어? 응, 그럼 우리 민서 씩씩하게 뛰어다니고 유치원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 민서는 희미하게 웃었다. 곧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할머니의 딸, 민서의 엄마였다. 은주야, 엄마가 꼭 민서 지킬게. 내 목까지 사랑해줄게. 꼭 건강하게 키울게.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고 민서 옆에 누웠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참았다. 이제 희망이 보였다. 좋은 직장을 얻었고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민서를 위해서. 할머니는 민서를 꼭 안고 눈을 감았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양동이에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됐다. 똑똑똑. 같은 시각 박지우의 집. 강남의 펜트하우스였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 탁 트인 야경. 하지만 박지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25년 전 사진이 들려 있었다. 영애 사장님과 함께 찍은 졸업사진.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사장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제가 찾아뵀어야 했는데 25년이나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사장님도 민서도.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들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빛났다. 어딘가에서 할머니와 민서가 좁은 반지하에서 잠들고 있을 것이다. 박지우는 눈을 감고 다짐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할머니를 돕겠다고. 25년 전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다음 날 아침, 박지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공지를 냈다. 회의실에는 관리직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최수진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박지우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복지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주목했다. 박지우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다. 직원 가족 의료비 전액 지원 제도라는 제목이 떴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의 직계 가족이 중대 질병으로 고통받을 경우 의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상한선은 없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모두 해당됩니다. 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 중대 질병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모든 질환이 포함됩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모두 회사가 부담합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사장님, 정말입니까? 상한선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네, 우리 직원들이 가족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회사도 건강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최수진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영희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가 이제 민서를 수술시킬 수 있겠구나. 회의가 끝나고 박지우는 최수진을 따로 불렀다. 수진 팀장님, 네, 사장님. 김영희 씨에게 이 내용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층 사택 준비는 잘 됐나요? 네, 어제 리모델링 끝났습니다. 가구도 다 들어왔고 청소도 완료됐습니다. 언제든 입주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할머니께 오늘 중으로 말씀드려주세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소아심장외과 예약도 잡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가 모시고 갈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모시고 가겠습니다. 최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이 직접요? 네. 제가 시간이 됩니다.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1층 휴게실. 김영희 할머니는 민서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다. 오늘도 직접 싼 김밥이었다. 민서는 한 조각을 먹고 기침을 했다. 민서야, 천천히 먹어. 그때 최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영희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팀장님, 최수진은 할머니 옆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의료비 지원제도 안내문이었다. 오늘 아침에 사장님이 발표하셨어요. 직원 가족 의료비 전액 지원 제도요. 영희 씨도 해당됩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손이 떨렸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눈물이 차올랐다. 이게 정말인가요? 전액 지원? 네, 민서 수술비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영희 씨는 한 푼도 안 내셔도 돼요. 2,500만 원을. 정말 이럴 수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깨가 들썩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최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3층에 직원 사택이 있는데 영희 씨한테 배정됐어요. 사택이요? 저한테요? 네. 방 2개에 거실, 부엌 다 있어요. 새로 리모델링했고 가구도 다 있어요. 이번 주 안에 이사하시면 됩니다. 월세는 없어요. 직원 복지예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수진을 바라봤다. 이게 꿈인가요? 제가 무슨 복을 받아서. 복 받으실 만하셨으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대병원 소아심장외과 예약도 잡혔어요. 민서 정밀검진 받으실 거예요. 서울대병원이요? 그렇게 큰 병원을. 사장님이 직접 예약하셨어요. 최고의 교수님한테요. 그리고 사장님이 내일 직접 모시고 가신대요.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너무 큰 은혜였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랐다. 사장님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사장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할머니는 민서를 안아 올렸다. 아이에게 속삭였다. 민서야, 들었어? 너 수술 받을 수 있어. 좋은 병원에서. 그럼 우리 민서 건강해져. 정말? 할미, 나 안 아파? 응. 이제 안 아파. 씩씩하게 뛸 수 있어. 민서는 할머니 품에서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다. 할머니는 민서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최수진과 함께 3층 사택을 둘러봤다. 문을 여는 순간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깨끗한 거실, 새 소파와 TV, 주방에는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탁이 놓여 있었다. 방 2개, 하나는 침대와 옷장, 다른 하나는 민서를 위한 아이 방이었다. 작은 책상과 장난감 선반도 있었다. 화장실은 밝고 깨끗했다. 곰팡이 하나 없었다. 창문으로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반지하에서는 볼 수 없던 햇빛이었다. 이런 곳에 제가 살아도 되나요? 당연하죠. 영희 씨 사택이에요. 편히 사세요. 할머니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민서도 언젠가 저렇게 뛸 수 있을 것이다. 민서야, 봐.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예쁘지? 와, 할미, 여기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이야. 민서는 아이 방으로 뛰어갔다. 장난감을 만지며 좋아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번 주말에 이사하시면 돼요. 짐이 많으시면 회사 차량 지원해 드릴게요. 짐은 많지 않아요. 옷가지랑 이불 조금이에요. 그럼 토요일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이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요? 일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다음 날 아침 서울대병원 소아심장외과 박지우는 로비에서 할머니와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 대신 편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9시 50분 할머니가 민서를 안고 나타났다. 아이는 오늘따라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할머니는 박지우를 보자 급히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사장님, 이렇게 직접 나와주시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민서, 안녕? 박지우가 민서에게 손을 흔들었다. 민서는 수줍게 웃으며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다. 접수는 제가 해놨습니다. 3층 소아심장외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깨끗했고 밝았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접수대에서 확인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다. 할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민서를 안고 있었다. 박지우는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왔다. 드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10분 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김민서 보호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열렸다. 50대 중반의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다. 이름표에는 소아심장외과 과장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다. 한국 최고의 소아심장외과 전문의였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민서가 환자분이죠?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박 사장님도 편히 앉으세요. 박지우도 옆 의자에 앉았다. 이준호 교수는 민서를 살펴봤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다. 입술 색깔을 확인했다. 손톱도 봤다. 민서야, 아프지? 할머니 품에서 가만히 있어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는 할머니에게 질문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나요? 태어날 때부터요. 병원에서 심실중격 결손증이라고 했어요.
구멍이 크다고,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나요? 약만 먹였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동네 병원에서 약만 처방받고,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존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일단 정밀 검사부터 해야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CT, MRI 다 찍어봐야 해요. 구멍 크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변 혈관 상태도 봐야 합니다. 검사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교수는 박지우를 잠깐 쳐다봤다. 뭔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검사 다 아시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시면 수술 일정 잡겠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렇게 빨리요.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빨리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입술 색깔 보세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심장에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할머니는 민서를 더 꽉 안았다. 가슴이 아팠다. 교수님, 우리 민서 괜찮아질 수 있죠? 이준호 교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수술은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95% 이상이에요. 민서도 잘 받으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어요. 뛰어놀고, 친구들이랑 놀고, 학교도 다니고. 정말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서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검사는 오후 내내 진행됐다. 심장 초음파, CT, MRI, 혈액 검사. 민서는 피곤해하며 울었지만 할머니가 달래며 검사를 받았다. 박지우는 내내 복도에서 기다렸다. 오후 5시 모든 검사가 끝났다. 민서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지쳐 보였다. 박지우가 다가왔다. 수고하셨어요.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는데. 괜찮습니다. 타세요. 지하주차장. 박지우의 차는 고급 세단이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탔다. 민서를 무릎에 안았다. 차가 출발했다. 조용한 차 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네. 할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박지우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의료비 지원도 감사하고 사택도 감사한데 사장님이 직접 병원까지 모시고 오시고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지우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췄다. 룸미러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신림동에 영인의 국밥이라는 식당 운영하셨죠? 할머니는 깜짝 놀라 박지우를 바라봤다. 네, 그런데 사장님이 어떻게... 그 식당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아주 좋은 식당이었다고.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다고. 이제 없어졌어요. 작년에 문 닫았습니다. 월세가 너무 올라서. 박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말하고 싶었다. 할머니, 저예요. 25년 전 그 청년이에요. 할머니가 살려주신 지우예요. 하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힘든 사람들에게 밥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옛 기억이 떠올랐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배고픈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분이 지금 힘든 상황이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 같은 늙은이를. 할머니는 늙은이가 아니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차는 다시 출발했다. 할머니는 민서를 안으며 조용히 울었다. 박지우는 룸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장님, 제가 이제 할머니를 지킬게요.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드릴게요. 저녁 7시. 차는 반지하 골목에 도착했다. 할머니가 내리려는데 박지우가 말했다. 할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사택으로 이사하시죠. 네, 그런데 짐이 있어서. 회사 차량 보내드릴게요. 짐 옮기는 것도 도와드리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할머니, 내일부터는 출근 시간 조금 늦춰도 됩니다. 민서 아침 챙기시고 천천히 오세요. 아닙니다. 저 시간 지킬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머니는 민서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로 들어갔다. 박지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낡은 반지하, 곰팡이 핀 벽, 좁은 골목. 토요일이면 할머니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박지우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눈물이 흘렀다.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게 나아질 겁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신림동 반지하 앞. 회사 트럭이 도착했다. 직원 2명이 내렸다. 최수진도 함께 왔다. 할머니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희 씨, 준비 다 되셨어요? 네, 팀장님. 짐이 많지 않아서. 최수진이 반지하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 습한 공기, 곰팡이 핀 벽.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가 이런 곳에서 살았다니. 짐은 정말 적었다. 옷가지 2박스, 이불 몇 장, 그릇 몇 개, 그리고 딸의 액자 하나. 전부였다. 나머지 가구들은 모두 집주인 것이었다. 이게 전부예요? 네, 많은 걸 버렸어요. 새 집에는 다 있으니까. 직원들이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30분도 안 걸렸다. 할머니는 빈 방을 둘러봤다. 1년간 살았던 곳, 힘들었던 곳, 하지만 민서와 함께 버텼던 곳. 벽에 걸렸던 딸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떼어냈다.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은주야, 이제 엄마 더 좋은 곳으로 가. 민서도 수술 받을 수 있게 됐어. 다 잘 될 거야. 민서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미, 이제 안 가? 응, 이제 새 집 가자. 밝고 따뜻한 곳으로. 오전 11시. 회사 3층 사택. 트럭이 도착했다. 직원들이 짐을 날랐다. 할머니와 민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곰팡이 냄새가 아닌 새집 냄새였다. 깨끗하고 상쾌한 냄새. 최수진이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왔다. 옷장에 옷을 걸고 이불을 침대에 펴고 그릇을 주방에 정리했다. 딸의 사진은 거실벽에 걸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 평생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민서는 아이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눈물을 흘렸다. 우리 민서,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이에요. 최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를 안아주었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민서도 건강해지고 영희 씨도 편안하게 사시고. 그날 저녁 반지하를 떠나 사택으로 온 첫날 밤
할머니는 민서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반지하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다. 소파는 부드러웠다. 바닥은 따뜻했다. 공기는 깨끗했다.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딸의 사진을 바라봤다. 은주야, 엄마가 좋은 사장님을 만났어. 민서가 이제 수술 받을 수 있어.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교수님한테. 사진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하늘에서 도와준 거지? 엄마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보내준 거지? 고마워, 은주야. 엄마가 꼭 민서 건강하게 키울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희망이 보여. 민서가 건강해질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어. 모두 사장님 덕분이야. 할머니는 손을 모아 기도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복 내려주세요. 저희에게 이런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박지우의 집.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할머니의 의료비 지원 서류가 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민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우야, 나야. 오늘 이사 잘 끝났어. 할머니 정말 좋아하시더라. 고마워, 민호야. 근데 지우야, 할머니한테 언제 말할 거야? 내가 25년 전 그 청년이라는 거. 박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직은 아니야. 수술 끝나고 민서가 완전히 회복하고 할머니가 안정되시면 그때. 왜? 지금 말해도 되잖아. 할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은혜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불편해 하실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회사 복지로. 그게 할머니 방식이었어.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넌 정말 할머니 닮았어. 뭐가? 은혜를 베풀 때 드러내지 않는 거. 조용히 돕는 거. 박지우는 쓸쓸히 웃었다. 할머니한테 배운 거야. 25년 전에. 전화를 끊고 박지우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25년 전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젊은 자신과 중년의 영희 사장님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사장님,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민서도 곧 수술받고 할머니도 좋은 곳으로 이사하셨어요. 제가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하고 있어요. 사진 속 영희 사장님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지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일주일 후 다시 서울대병원. 이준호 교수의 진료실. 할머니와 박지우, 민서가 앉아 있었다. 교수는 검사 결과를 보고 있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침실 중격결 손증 확진이고 구멍 크기는 1.5cm입니다. 1.5cm요? 전에는 1.2cm라고 했는데. 조금 커졌네요. 그만큼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늦으면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교수님,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 어떠세요? 4월 23일. 오전 9시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그렇게 빨리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민서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수술하면 회복도 빠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는 수술 동의서를 꺼냈다. 할머니에게 설명했다. 수술 시간은 약 45시간입니다. 전신 마취하고 가슴을 열어서 심장에 구멍을 패치로 막습니다. 성공률은 95% 이상이지만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이요? 마취 사고, 출혈, 감염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매우 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다. 눈물이 서류에 떨어졌다. 교수님, 꼭 우리 민서 살려주세요. 이준호 교수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약속드립니다.
민서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병원을 나오는 길. 할머니는 민서를 안고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박지우가 옆에서 함께 걸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사장님, 수술날 제가 너무 떨릴 것 같아요. 혼자서는.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박지우를 바라봤다. 사장님이요. 하지만 바쁘실 텐데. 괜찮습니다. 그날은 시간 비워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 은혜를. 은혜는 무슨요? 당연한 겁니다. 할머니, 박지우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를 더 꽉 안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민서야, 할미가 꼭 지킬게.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봄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 희망이 보이는 하늘이었다. 4월 23일 화요일. 수술 당일. 새벽 6시. 할머니는 민서를 안고 병원에 도착했다. 박지우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오셨어요. 사장님, 정말 오셨네요. 박지우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금식 때문에 힘들어 보였다. 민서, 조금만 참아. 수술 끝나면 맛있는 거 많이 먹자. 80. 수술실암. 간호사들이 민서를 수술복으로 갈아입혔다. 작은 몸에 큰 수술복이 헐렁했다. 할머니는 민서를 꽉 안았다. 민서야, 할미, 여기서 기다릴게. 금방 끝나. 무섭지 않아. 할미, 나 무서워. 괜찮아. 선생님들이 다 고쳐주실 거야. 그럼 우리 민서 씩씩하게 뛸 수 있어. 간호사가 민서를 데리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빨간 불이 켜졌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지우가 부축했다. 할머니, 의자에 앉으세요. 복도 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할머니는 손을 모아 기도했다. 입술이 떨렸다. 박지우도 눈을 감았다. 민서야, 제발 무사히. 수술은 5시간이 걸렸다. 오후 2시.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이준호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박지우가 할머니를 안아주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멍을 완전히 막았어요. 심장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될 겁니다. 지금 회복실로 옮기는 중이에요. 30분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호 교수는 박지우를 바라봤다. 사장님,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챙기는 고용주 처음 봤어요. 박지우는 쓸쓸히 웃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것뿐입니다. 회복실. 민서는 여러 줄에 연결되어 있었다. 산소 마스크, 심전도, 링거.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할머니는 민서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민서야, 할미야. 잘했어. 우리 민서, 정말 잘했어. 박지우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25년 전 자신도 저랬다. 할머니가 병원비를 대주었고 자신을 살려주었다. 이제 제가 할머니를 살리는 차례예요. 일주일 후 민서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다. 입술 색깔이 돌아왔다. 웃을 수 있었다. 박지우는 매일 병문안을 왔다. 과일도 사오고 장난감도 사왔다. 할머니는 매번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괜찮습니다.
민서 보는 게 제 낙입니다. 2주 후 이준호 교수가 퇴원 허가를 냈다. 민서, 이제 집에 가도 돼. 건강해졌어. 정말요? 할미, 나 집 가요? 그래. 우리 집 가자. 새 집으로. 퇴원하는 날 오후 병원 로비 박지우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민서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아직 힘이 약했지만 얼굴은 밝았다. 차에 타고 출발했다. 할머니는 뒷좌석에서 민서를 안고 있었다. 박지우는 운전하며 룸미러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네. 사장님. 박지우는 차를 한강변 공원 주차장에 세웠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봄바람이 따뜻했다. 잠깐 내려서 산책하실래요? 민서도 바람 쐬면 좋을 것 같아서. 좋아요. 세 사람은 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민서는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다. 걸을 수 있었다. 숨이 차지 않았다. 할미, 나 안 아파. 숨 안 차. 그래. 우리 민서 이제 건강해졌어. 벤치에 앉았다. 강물을 바라봤다. 박지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는 박지우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지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25년 전 졸업식 사진. 젊은 청년과 중년 여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이 사진,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눈을 가늘게 떴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천천히 얼굴을 확인했다. 젊은 청년, 낯익은 얼굴, 그리고 옆에 있는 자신. 25년 전 자신. 이건 영인의 국밥에서 일하던 지우. 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네, 저예요, 할머니. 25년 전 할머니가 살려주신 그 청년, 박지우예요.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진을 다시 봤다. 그리고 앞에 앉은 박지우를 봤다. 같은 얼굴이었다. 나이가 들었지만 같은 눈, 같은 미소. 지우. 내가 지우였어? 네, 1999년 겨울 18살이었던 저를 할머니가 구해주셨어요. 밥 주시고, 일자리 주시고, 방 주시고,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우, 내가 그렇게 컸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박지우는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25년 동안 할머니를 찾았어요.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계신 걸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할머니는 박지우를 일으켰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우야, 내가 이렇게까지 기억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셨어요.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할머니는 박지우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25년의 시간이 이어졌다. 지우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민서도, 할머니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민서가 할머니 치마를 잡아당겼다. 할미, 왜 울어? 할머니는 민서를 안아 올렸다.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안 울어. 할미, 기뻐서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2달 후 6월 말 회사 옆 공원. 민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숨이 차지 않았다. 얼굴은 발그레했다.
웃음소리가 크게 울렸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박지우가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민서 정말 건강해졌네요. 예, 기적 같아요. 사장님. 아니, 지우 덕분이에요. 이제 사장님 말고 지우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할머니 손자나 다름없잖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서가 달려왔다. 할미, 지우 아저씨, 나 미끄럼틀 탔어. 와, 대단한데. 그네도 타볼래? 응. 박지우는 민서를 안아 올려 그네에 앉혔다. 밀어주었다. 민서는 까르르 웃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은주야, 마. 민서가 웃어. 건강하게 뛰어놀아. 좋은 사람을 만났어. 25년 전 엄마가 도왔던 그 청년이 이렇게 돌아왔어.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어. 저녁, 3층 사택. 할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지우를 초대했다. 민서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박지우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할머니, 왔습니다. 어서 와. 밥 다 됐어. 지우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식탁에 둘러앉았다. 25년 전처럼 따뜻한 밥,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때 할머니가 해주던 음식들. 할머니 음식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많이 먹어. 너 요즘 너무 바빠 보여. 괜찮아요. 할머니 옆에 있으면 힘이 나요. 민서가 박지우에게 그림을 보여줬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아저씨, 나 그렸어. 할미랑 나랑 아저씨. 박지우는 그림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예쁘다. 민서야. 아저씨, 방에 걸어놔야겠다. 진짜? 좋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할머니가 차를 내왔다. 민서는 방에서 잠들었다. 지우야, 너 이제 결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박지우는 웃었다. 아직 생각 없어요. 지금은 할머니랑 민서 챙기는 게 더 좋아요. 그래도 내 인생이 있잖아. 할머니가 제 인생이에요. 25년 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할머니는 박지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지우야,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착한 사람이 돼줘서. 모두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25년 전 그 겨울밤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은혜는 돌고 돈다. 선한 마음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기적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 박지우와 김영희 할머니.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은혜의 이야기. 그 따뜻한 마음은 이제 민서에게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이어질 것이다.